오늘은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7인승, 9인승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리무진까지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선택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차가 커갖고 이렇게 차에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언박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거치대예요. 차량용 거치대. 카니발을 9명이서 타려고 고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9인승을 살까? 7인승을 살까? 일반을 살까? 하이리무진을 살까? 7인승을 결국은 샀습니다. 지금 시트 배열 보시면 아시겠죠? 보이나? 화면에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좀 큰 시트가 있습니다. 리무진 시트가. 네, 이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이거는 뭐 차 카니발 알아보시는 분들 어차피 아실 테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서포터가 있는 좀 큰 시트, 리무진 시트는 7인승에만 있고요. 9인승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트. 앞에 2열이 2개, 3열이 2개, 마지막에는 4열 시트가 있는데 사실 4열 시트는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카니발 9인승을 사시는 분들은 6명이서 이제 좀 편하게 타려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7인승이 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무조건 7인승이 5명, 6명 타기에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시트가 큼으로써 뒤로 3열로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실물을 보고 타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반드시 7인승이라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시트가 크기 때문에 요 가운데로 통행이 안 돼요. 9인승은 이 가운데로 통행이 가능할 만큼 요 시트, 2열 시트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게 성인이 탔을 때 얘보다 작아서 좀 더 불편하거나 덜 편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요 밑에 허벅지 받침대가 있는 거는 확실히 편리함을 주는데, 그리고 양쪽에 이제 팔걸이 있고 이건 편한데 9인승도 거의 누울 수 있는 각도로 제껴지기 때문에 비록 허벅지 받침대는 없지만 그래도 좀 편리한데 걔는 뒤로 통행이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타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9인승 또 그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11인승은 왜 처음부터 배제를 했냐면 지금은 11인승 인기가 굉장히 없어요. 일단 2013년도부터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11인승은 승합으로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카니발은 무조건 승합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크기는 승합차 크기죠. 미니밴 크기.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11인승 이상부터 승합, 그리고 같은 차 크기라도 9인승, 그러니까 11인승 이하죠. 10인승 없으니까 9인승, 뭐 8인승, 7인승 차들은 그냥 승용으로 들어갑니다. 승합과 승용의 차이점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그랜드 카니발까지는 11인승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세금이 싸니까. 10분의 1 세금을 내는 승합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류 카니발부터는 속도 제한 문제 때문에 11인승은 사람들에게 참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7명이 탈 때는 당연히 7인승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9인승은 6명밖에 못하고요. 시트 배열 구조상.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시트고 사실 국토부에서 9인승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할 정도? 네, 못 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4열 시트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9인승의 트렁크 공간은 모하비라든지 뭐 팰리세이드 3열 시트를 열지 않았을 때 트렁크 공간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죠. 카니발은 무조건 차도 크고 당연히 트렁크 공간도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7인승은 3열 시트가 폴딩이 되고 나와요. 그럼 그 공간이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트렁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3열을 폴딩을 했을 때는 4명만 앉으면서 광활한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9인승은 안으로 내리평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그렇게 여유있게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차가 넓어서 좀 차에 있으면은 사실 집에 있는 것처럼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9인승과 7인승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하이리무진과 일반 카니발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이리무진 9인승을 가격이 너무 좋은 조건에 나와서 갔어요. 제가 계속 알아보던 이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류 카니발이고 2017년식 이상, 이걸로만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7년식부터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차간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편리해요. 그거 하나 있음으로써 장거리 운전, 특히 뭐 야간 운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올류 카니발 15년식, 16년식에는 없었고 17년식부터 옵션이 들어가서 그걸 찾다가, 그러니까 풀옵션만 찾았죠. 키로수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연식만 찾았어요. 근데 하이리무진은 그 옵션이 들어가고 조금 이제 괜찮은 차들은 한 3천 중후반이 나오더라고요. 중고차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또 메인 차가 있고 가끔 타는 차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매일 쓰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기준이 있어. 근데 막상 신차 자동차 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고차 매장을 갔을 때 다른 선택을 하시죠. 왜냐? 모든 게 나랑 다 맞는 거는 없잖아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뭐하고 이래서 괜찮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별론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하이리무진만 생각을 하다가 현장에 가서 하이리무진을 봤는데 그게 좀 별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7인승이 평상시에도 그냥 7인승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2달 동안 고민했던 후보였는데 실물로 보고 괜찮으니까, 조건이 좋고 가격이 좋으니까 사왔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7인승의 장점은 2열이 너무 편하다. 온전히 성인 7명도 앉을 수 있다. 3열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까지도 나온다.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좀 불편하고 9명이 다 타면 트렁크는 아예 없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뒷자리 4열은 거의 쓰기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6명이 타기 좋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9인승은 6명이 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갈 수 있습니다. 그치만 과연 많이 사용하냐 이거랑, 사실 저는 그 버스 전용 차로가 무서워요. 큰 버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와 버스 사이가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있어도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9인승이든 7인승이든 같은 승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합처럼 세금이 싸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활용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현명하게 고르셨으면 좋겠고, 하이리무진이 좋긴 좋아요. 근데 하이리무진은 가장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하이리무진 핸들이 좀 더 무거워요. 차 무게가 나가잖아요. 높이는 웬만한 요즘 지어진 마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천고가 2100일 거예요. 아마 2m 10cm는 웬만해서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어댐이 달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댐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좀 약간 경사진들 내려가다가 깨고, 그리고 좀 과속방지턱 같은데 세게 넘다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에어댐이 깨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고 연비가 좀 확실히 얘보단 좀 덜 안 나온다는 거, 그거 때문에 불편. 차값 비싼 것도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연비 떨어지고 좀 높이 때문에 지금 신경을 그래도 좀 써야 되고, 에어댐 때문에 밑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핸들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단점. 우연한 기회에 하이리무진을 보러 갔는데 그 하이리무진이 제가 안 좋아하는 요소가 있었고, 그 차주님이 갖고 계신 7인승이 바닥 매트가 깔려 있어갖고 이걸 그냥, 또 가격이 괜찮아서 샀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후보를 여러 개 두고 현장에 가서 보면은 뭐 하나 마음에 들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7인승만 보러 갈 거야. 갔어요. 근데 딜러가 9인승을 보여주는데 그 9인승이 리무진 시트로 싹 개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머릿속에는 무조건 7인승이었는데 9인승을 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어떠한 요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차가 굉장히 깨끗해. 난 무조건 7인승 사야 되는데 9인승 사자.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분들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시고 좋은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메모를 하신 다음에 많은 차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이 좀 개편을 할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취미들, 특히나 탈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은 것들 타요. 바이크도 타고요.
킥보드 타고 또 오토바이가 여러 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아 깜짝이야. 시리야 자 너. 저기 제가 도울 수 있는 귀식하고 오늘따라 귀신 목소리 나고 오 깜짝이야 무서워. 차가 크니까. We're the army and proud of our name.